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밸류업 힘주는 금융지주, 증권주, 자사주 매입 소각 행렬. 올해 하반기 들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들과 증권사들이 연이어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신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다시 불붙은 밸류업 기대에 금융증권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증권사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자본 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 잉여금이 감소되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증권사들이 이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 주가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증권사들도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산 밥캣 로보틱스 기존 합병 비율 유지, 금융당국 주주 설득 과제. 두산그룹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 비율을 유지하면서 두 회사의 최종 결합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부일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지난 6일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분할 합병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합병 비율을 유지했지만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간 주식 교환 비율을 1대 0.63으로 책정했습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상장 기업은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주들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업 가치 산정 과정에서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 밥캣의 주식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MSCI 편입 외환시장 영향 보자, 분석 나선 정부. 미국 경기 둔화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이 겹치면서 증시 대폭락을 겪은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국내 자본시장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증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정부가 지수 편입의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다만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외환시장 자유화와 공매도 허용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MSCI는 6월 정기 리뷰에서 공매도 금지와 시장 접근성 제한 등을 이유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려면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 한국 이민 빗장 걸면 50년 뒤 1인당 소득 20% 급감.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겪는 한국이 이민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약 50년 뒤 1인당 국민 소득이 20% 넘게 급감할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가 경고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앞으로 4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전체 노동력의 15% 비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PIE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인구학적 어려움으로 한국은 소득과 경제 성장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렸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했는데요. 다행히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어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한번 1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더불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8%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미국발 훈풍을 타고 좀 더 추가 상승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막판에 시장을 회복을 주면서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작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강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오늘 어제 장막판에 올렸던 그 지수의 상승이 어제 미국 시장의 훈풍을 타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해소가 아니라 완화가 됐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의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아니라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앞으로 우리가 쭉 끌고 가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회 1비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블랙 먼데이 이후에 그 전의 시장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응을 짜시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우리 선배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포트를 다시 재포트를 성립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을 살짝 리뷰를 해본다면요. 어제는 일단 건설주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근거들이 있었죠. 그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최고의 수혜주가 또 경기에서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요. 건설주, 대형 건설사도 좋지만 건설 기계 관련된 회사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2019년도, 20년도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때 당시에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진단키트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백신과 치료제 이 순서로 갈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어제는 처음에는 진단키트주만 움직이다가 어제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특징은요. 반도체주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보였는데 자, 지금 시장이 블랙 먼데이 이후로 반도체주의 수급이 기존의 일단 실적을 방어해주는 섹터로도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 그다음에 헬스 부통령에 관련된 그러한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 쏠렸던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테마주에 투자했던 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 바로 큰 손실로 야기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테마주를 건드는 거는 잠시나마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트레이딩하는 건 좋지만 이 부분을 뭔가 과욕을 부려서 투자했을 시에는 갑자기 유동성에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 자체 지금 어제는 조금 엔화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잠시나마 시장을 완화를 시키고 있지만 지금 이 두드러진 문제점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야기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특히나 어제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에 움직였던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듯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슈에 이렇게 넘어가는 투자는 조금 자제를 할 수는 없죠.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이 시장은요. 숫자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선진지수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과 숫자를 믿고 투자를 하신다면 아무리 시장이 힘들 때 힘들 수 있겠지만 차후에 우리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일단 강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을 타고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증시8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SCI 평가 정보가요, 장기 역배열을 좀 탈피하려는 모습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치는 달성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아 보이는데 지속적인 AS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이제 지수에 이제 역행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한파동 먹고 짧게 트레이드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어제 다행히 이제 목표가 잡고 2,850원, 2,850원을 제가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요. 2,850원 이제 장중에 찍어주면서 이게 익절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지켜보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미 일단은 15분 봉상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추세선이 이 자리에서 어제 한 11시 반쯤 이제 완벽하게 이제 깨지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점에서 들어갔을 때는, 제 기준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돌파 영역에서 이제 중심가 부근쯤에서 한번 나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시초가에 잡아 들어갔는데, 이때 지금 현재는 단기 하방 나오면서 여기까지 또 우리 본전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리고 어제 미증시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SCI 평가정보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본전가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 손실이 또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을 하고 자리 한번 대피하고 좋은 자리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이제 한번 추세적으로 나왔을 때 이 중심가 부분 우리 시초가 본전가 이하에서 여기 지지받는 부분 2,450원이었죠. 이 자리를 지지받는 걸 보고 여기서 양봉 하나 뜰 때 우리가 잡아 들어가도 더 안전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위에서 한번 수익을 내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저점에서 잡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시장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익절을 한번 하고 다시 접근하자는 의견, 네, 참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문제약이요. 일단 전고점이 2,970원을 계속 돌파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 낙폭은 3거래일 만에 만회를 했고요. 이 돌파 시점, 과연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전고점 돌파,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삼각수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제 이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세가 좋다라고 하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한 2,550원쯤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돌파 영역에서 살짝 눌렸을 때 잡고 추가적인 돌파를 예상해서 한 2,800원 선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반대로 이제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 지금 삼각수렴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2,400원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2,400원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거 한번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V자 반등은 이제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추세 자체가 아직은 좀 밋밋하거든요. 단기적인 V자 반등은 이렇게 나와줬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2,450원 부근에서 이 자리도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렴을 만들다가 돌파 한번 나오면은 그때 좀 약간 바닥권에서 돌파 나올 때 잡아 들어가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점 돌파는 우리가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주말에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금요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증시가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 리스크에 대한 부분 우리도 생각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돌파가 나오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목표가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대.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 바닥권에서 2,4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한번 돌파가 나올 때, 돌파 시도할 때, 그때 추세를 돌릴 때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 추세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S 받아봤습니다. 다만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 보였는지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 진원생명과학, 경남제약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정규장에 이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인 KP3가 확산하면서 최근 환자 수가 4주 사이 5.1배 증가했다고 하죠. 어제 마스크주까지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오늘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전반 어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장기 이동 평균선 전고점에 이제 터치를 받고 이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 돌파 나왔는데 저항선을 받았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재확산되면서 호흡기 질환자의 3분의 1이 이제 코로나 질환이다, 코로나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진단키트 판매량이 800%가 넘게 이제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코로나 우리 겪어봤듯이 2019년에 처음에 우한에서 이제 발병이 됐었죠. 그러면서 두세 달 사이에 엄청나게 퍼지면서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팬데믹 수준으로 쫙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휴마시스 괜찮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SD바이오센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SD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얘들이 올라오고 장기이동 평균선 241선까지 찍어주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오니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니아는 오히려 바이오니아를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니아 보시게 되면은 좀 차트 형태가 다르죠. 휴마시스나 SD바이오센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어줬어요. 뚫고 여기서 저점 지지받고 장기 이동평균선 961선, 480선 다 뚫어주고 지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급등주의 형태를 조정을 받더라도 급등주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확실한 상승 추세가,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가 보여지고는 있는데, 분봉상으로 15분봉상으로 이제 좀 짧은 흐름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눌림목에서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 전에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이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 꿋꿋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업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전망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초였죠. 조선업의 이제 중국에 대한 조선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조선판 IRA 법안이라고 그래서 이 죽어가던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법안 발의가 나오면서 국내 조선주
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있겠죠.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보시게 되면은 분봉인데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돌파해놓고 저점 지지 받았거든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살짝 이탈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지금 121선을 이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121선 부분 지지받고 여기서도 받고 올에서도 살짝 미약하게나마 받고 돌파 나오면서 이 올라가면서 61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만 조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61선 부분에서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 결국 추세거든요. 이 추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침체 한번 겪었을 때 큰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조선주 흐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흐름 되게 안 좋았는데 조선주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엄청난 박스권이 나왔어요. 2015년부터 대략 10년간의 박스권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의 이제 사이클 순환 주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기업의 순환 주기, 섹터의 순환 주기는 10년, 평균 10년 정도에서 추세를 돌린다라고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조정받는 모습 보여지시죠. 그러면서 121선, 120선을 터치를 하고 돌파 나오자마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큰 흐름에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타점을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디테일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시게 되면 분봉으로 세부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횡보를 막 시작했어요 지금. 다만 여기서 추세가 하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아직 잡지는 못했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살 종목은 아니다. 왜냐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돌파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시간을 좀 유리하게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자리까지 지지받는 거 보고 이 구름대와 추세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전반적으로 5일선하고 61선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61선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올 거거든요. 61선하고 60일 이동평균선하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그리고 이 추세가 맞닿는 부분에서 우리가 잡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하나오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오션 보시게 되면은 하나오션은 481선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방 나오고 있죠. 하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 우리가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유리한 타점을 잡는 게 우리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목 섹터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목할 만한 섹터 먼저 살펴봤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4,727억 원, YOY 대비해서는 26.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OP만 떼놓고 보더라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에는 전 부분에 있어서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 전달드리고요. 이어서 원픽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개장 전에 조선주 좀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원픽 종목도 이어서 같이 주시죠. 예, 원픽 종목 아까 말씀드린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투자를 위해서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조선업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죽어가던 미국의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들어왔었죠. 예산이 채정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업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겠지만 중국이 대만의 침공에 대한 시나리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이제 시나리오를 좀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의 TSMC를 흡수하려는 그러한 이제 가상의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텐데 이걸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껄끄러운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어쨌든 미치렴대하고 대립이 있을 텐데 여기서 대립을 어떻게든 우리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려면 미치렴대가 필요한데 미국 조선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수혜를 어디가 받겠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그리고 주축함, 호위함 이런 군함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오션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나왔어요. 선박 수주량 7월 달에 선박 수주량은 1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탈환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 7월 달 전체 선박 수주량의 40%를 점유하면서 1위를 탈환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 그러면은 우리 1위 자리를 탈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업, 포항 확실히 진입했다. 이 부분은 이 삼성중공업, 이 조선업 차트, 월봉 차트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슈 충분히 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오션 대응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오션 제가 여유롭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초가에 잡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략 3% 정도 추세까지 빠지는 때까지 3% 정도인데 조금 더 열어놓고 보게 되면 손절가는 한 28,000원까지 한번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0원까지는 갈 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35,000원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한화오션 살펴봤고요. 미중 갈등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후판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어제 장 승부주 수익률부터 봐야겠죠. 네, YC가 어제 2.65% 수익 거뒀습니다. 일단 삼성의 HBM 관련된 장비 거의 독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 YC. 오늘 장이 더 기대됩니다, 솔직히. 네, 오늘 왜냐하면 어제 또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우리나라가 12시까지는 잘 버텨줬거든요. 오히려 보합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만큼 약간 지지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반도체 쪽으로 강한 매기가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YC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조선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시장이요. 지금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 블랙 먼데이 기점으로 이슈에 움직이는 쪽도 있지만은 네. 실적이 선방이 되는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 어제 조선주들도 좋은 모습 보였고 좋았죠. 네. 그리고 일단 삼성중공업도 어제 깊은 양봉을 세웠습니다. 네. 자, 조선주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제일 늦게 조정이 나온 게 조선주하고 바이오예요. 네. 근데 그들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주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그 12,000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신고가 패턴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보셔야 된다. 특히 조선주들은 우리가 이제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주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되게 두려워했었던 게 이러다가 또 수주가 또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걱정을 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수주가 더 들어온다라는 거, 또 중국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그 자신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 혹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 조선주의 어떤 강세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시장의 특징적인 게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데 네. 이제 신흥 강자는 또 방산이 방산. 좋은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는데 현대 로템이요. 이제 신고가 52,300원 쓰고 나서 네. 이제 이거는 또 월요일 효과 때문에 좀 내려간 상황도 있지만 네. 이제 조금 내려갔다가 만회하면서 생각보다 세게 만회는 못했는데 네. 계속 올라갈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짤까요? 일단은 현대 로템은 제가 보기에는 방산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EU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었고 1차로 지금 한 6조 원 정도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빨리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연말 이후에 지금 어찌 되었든 트럼프가 되었든 아니면 저는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데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러우 전쟁은 상당히 빠르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지금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이란 특히 최근 이제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대규모 공습을 좀 하지 말자 서로 실익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최고 정치 지도자 쪽은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완만하게 잘 해결된다라면 방산주들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좀 짧게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지도 못했던 섹터가 또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게임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이제 유창현 대표님이 5월 9일이었나요? 5월에 일단 넷마블을 한번 제안을 해주셨고 목표가 달성을 한번 했고요. 네. 다시금 어제 양봉을 채우면서 목표가를 그때 얘기했던 네. 목표가 또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때 승부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신작 효과. 네. 나 혼자 레벨업 효과로 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넥슨 게임즈는 또 신작 발표에 대한 또 훈풍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 뭐 거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 하자면 엔소프트를 좀 제외해 놓고요. 네. 크래프톤도 지금 크래프톤을 보면 약간 휴젤이 좀 생각이 나요. 차트가. 정말 이렇게 투자해야 되지 않나 싶을 네. 정도로 올라가는데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주들이 사실은 금리 인하에 약간 수혜주기도 합니다. 원래 성장주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는 게임주들이 이제는 좀 변모를 할 때가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현금, 그러니까 유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10만 %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만 % 유보율을 하고 있고요. 또 넷마블 같은 경우도 6만 3천 %를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현금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다 유보율이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NC가 한번 배당을 좀 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처럼 게임주들도 충분히 어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쪽으로 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게임 하나 잘 개발하게 된다라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작에 대한 효과가 지금 계속 이제 반영되고 있고요. 주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한 5만 원 초반 그리고 한 7만 원대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고점을 뚫어야 제맛이기 때문에 일단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안고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랑 정부 쪽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래 2026년 계획을 했다가 1년 정도 더 앞당기겠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대표님 장비가 제일 먼저 깔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부장 지금부터 좀 봐도 괜찮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4월부터 5월부터 조정이 좀 제법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거의 5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5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많은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최소 30%, 많게는 한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뭐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간다라면 충분히 좋은 기업은 올라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장이 뭐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 HBM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약간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장비주들 특히 전공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후공정 쪽에 계속 관심이 많았다라면 전공정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뭐 PSK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계속 좀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뉴스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승부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급이 많이 가벼워졌다.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음봉을 넘어서는 종목도 있고 네.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와중에도 사고 있는 종목 봐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실은 종목이 무겁다, 못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주가가 무겁다라는 뜻은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월요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 하나가 2,600포인트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반대 매물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2,600포인트가 지켜진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갭으로 2,600포인트를 깨면서 주가는 서킷을 맞이했었죠. 4년 5개월 만에. 그래서 그 최근에 보시면 신용 지금 화면을 보신다라면 신용 융자 자금의 동향인데 19조 9천억에 있던 게 어저께 기준으로는 2조였는데 오늘 또 보니까 17조까지. 네. 그러면 거의 뭐 3조 원 가까이가 신용 물량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어떤 그 강제적인 반대 매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월요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시 이후에 매수를 더 늘리면서 한 5천억 이상 매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약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준비하고 좀 큰 자금이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성 매물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3조라는 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면 일단은 주가는 약간 변동성이 좀 높은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월요일에 한 1시, 2시 이후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 5에서 10% 수익을 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게는 뭐 2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쉽게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변동성은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급 여기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신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시장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거에 그 주도주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이 주도주가 변화가 되면서 가는 경우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화장품에서 약간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그리고 원래 강했었던 거 이번에 조정을 받고 빨리 올라온 종목군들, 뭐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또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어느 쪽이 주도주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는 계속 우리가 좀 수급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8월 1일부터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8월 1일이니까요. 8월 1일부터 최근까지, 어저께까지죠. 그래서 뭐 며칠 되진 않지만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 삼성전자가 왜 무거운지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오른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뭐 HBM 3E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산해가지고 3조 원 정도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도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차익선 매물이 혹은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도 사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는 한 5천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급의 차이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 신고가입니다. 뭐 알테오젠, 뭐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 바이오 매수 상위 종목군들이 외국인 기관 모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매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주가가 바로 회복할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컨텐츠 쪽에서도 게임주들도 이번 주가 사실은 실적을 다 발표하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시프트업도 상장하고 나서 하락했었던 거에 상당 부분을 되돌리면 상승을 좀 해줬고,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게임주들도 전체적인 게임주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것은 실적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것도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에서 또 피해 갔었던 쪽에 의외로 우리가 평상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임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당연히 매수 상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도체는 여전히 좀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신다라면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7,000주, 10,000주, 20,000주씩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월요일에 하락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반등이 상당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다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로 본다라면 상당히 이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들 정도로 계속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린다라면 계속해서 그 주가가 약세를 지금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건 주가가 지난 1월 달에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전혀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뭐 꾸준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중간중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7월 3일부터 제주 반도체를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수를 전환됐고 한 100만 주 이상, 뭐 한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적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지금 당장 사자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지금 이것을 사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못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면 뉴스 하나로 차트가 한번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되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서는 계속 뉴스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강하게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때가 단기 저점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소부장 쪽으로 해서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혹은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증시가 조정 나온 다음에 상승 전환됐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주도주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반도체가 의외로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도 있다. 의외로 반도체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반도체 하면은 또 반도체야 못 가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의외의 어떤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주제 아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실적주 좀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게임이나 콘텐츠 그리고 조선까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헤즈볼라가 보복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지하 벙커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께서 골라주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승부주로는 셀트리온 꼽아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진짜 7월부터 계속 하드캐리 하면서 네.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대장주로서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셀트리온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추천을 또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뭐 다시 좀 눌림이 나왔고 또 그저께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셀트리온이 시작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중에서는 상당히 아직은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번 실적을 보신다라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8,747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725억을 기록을 했는데 분기 매출이 최대고요. 8천억을 넘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8천억을 찍은 게 처음이고 또 8,700억이기 때문에 분기 매출 최대를 달성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든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이슈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진페트라입니다. 진페트라가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본다라면 하반기에 한 5천억 정도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매출이 분기당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PBM인가요? 그 보험사 3개를 그 대형 보험사 3개를 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보험, 우리나라도 뭐 공적보험이 있고 사적보험, 건강보험이 있고 개인 보험이 있는데 이 사적보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데 뭐 이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뭐 허주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한 70% 이상, 거의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오리지널 약을 뛰어넘을 정도의 판매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진페트리는 이제 램시마 제형인데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거의 뭐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램시마 제형이 중요한 걸 차지하는 건 뭐냐면 정맥 주사를 그러니까 정맥 주사 관련된 제품을 먼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나중에 이제 피하 주사 쪽으로 해가지고 제형 제품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램시마 제형이 출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또 기존의 램시 제품을 더 판매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셀트리온은 상당히 주가가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약간 그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제약하고 약간 합병인데 뭐이 부분도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그 목표가를 24만 원, 그때 제가 23만 원 말씀드렸는데 24만 원으로 조금 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18만 원,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잘 갖고 있고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단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 분기 최대 8,700억 원 이상 기록을 했고요. 합병 이슈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본업으로 다시 영상 제작을 하러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가은 씨 혼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좋은 프로그램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뭐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모멘텀 중에 하나씩을 볼 건데 일단 신원 종합 개발을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신원 종합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이제 우리가 SG 세계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랑 좀 같이 봐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동전주죠. 동전주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검증된 리스크가 있고 이 신원 종합 개발, 그다음에 SG 세계물산, 뭐 이런 SG 충방,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자꾸 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내놓는 대책 중 하나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카드를 지금 이제 12년 만인가요? 12년 만에 이제 꺼내게 됐는데 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건물을 이렇게 올리지 못했던 곳에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동이 되는 거고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로 지금 보통 보는 부분이 강남 쪽으로서의 이 근방
그런 쪽으로 이제 기존에 건들지 못했던 구간대를 아마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무적인 가치, 이제 기업 재무제표를 봤을 때 부동산 가치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또 이런 이 성장성이라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재무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이 그린벨트 해제될 대량률이 굉장히 높은 관악구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원종합개발이라는 기업 역시도 관련 반사이익으로서 토지 보유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차트가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너무나도 뭐 아름다운 구간이죠. 보면 과거부터 현재 뭐 2,500원 정도 터치해주면 반등 나오고 터치해주면 반등 나오고 터치해주면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터치해주면은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터치 이후에 또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고금리 정책이 펼쳐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또 최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증시 상반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상승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2,700원 정도가 저항대예요. 2,700원 정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2,700원 위로 한번 올려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로 한번 분할매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현재 6,000원 정도대, 이 저항 구간대를 뚫고 가는지 6,000원 정도대로 한번 우리가 여유롭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대는 2,000원대, 2,000원 저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저희야, 취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지금 보면은 입원 환자만 보더라도 5배 정도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당연히 최근에는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참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통 매점이라든지 우리가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약국 이런 곳에서 이 키트 자체를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해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비를 해놓지 않은 이 키트들 역시나 지금 품절, 곳곳에서 품절 사태가 조금씩 다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나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뭘 얘기하게 되느냐, 이 코로나19에 대한 또 재확산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파로서 지금 또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로서 지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저항 돌파를 기대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5,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이 5,000원대를 돌파하면 크게 갔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 크게 갔어요. 그래서 이 5,000원대가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 5,000원대를 뚫을까 말까 하는 이 저항, 지금 최근 거래를 터뜨려서 들어오고 있죠. 저항에 대한 돌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전체적으로 4,200원 정도대를 또 저항으로 단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4,200원 아래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워 담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 개인적으로 과거 고점대까지 가준다면서 12,000원 정도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한 2,500원 정도, 손절이 지금 2,500원대를 깨지 않으면은, 2,500원이 한 이 정도죠.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한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진원생명과학이랑 신원종합개발 두 가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신원종합개발인데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전면 해제하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건설 섹터도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손절가로 오늘 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한 4주 사이 5.1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하죠. 더불어서 100일에나 수족구까지
것까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마스크 관련주들도 움직임 좀 보였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12,000원 이상, 손절가는 2,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100 하회하다가 어젠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훈풍 오늘 우리 시장도 같이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쵸. 어떤 엔비디아 쪽에서의 어떤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등락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많이 지금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 뭐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반 쪽에서의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개선이죠.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이제 이번 주에 크게 이 등락폭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 달러도 소폭 강세를 좀 유지를 했던 걸 봤을 때 우선 시장 전체적인 이 변동성에 대한 위험 부분은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봤을 때도 S&P 500 지수 구성하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한 섹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쏠리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섹터, 그러니까 IT를 비롯한 뭐 소비재,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상승세를 좀 크게 보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뭐 오늘도 역시 일본 증시나 그리고 엔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뭐 다음 주도 그렇지만은 뭐 일본의 어떤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일본 BOJ나 정부 쪽에서도 향후의 어떤 금리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는 그거죠.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위험에 대한 요소죠. 이제 엔캐리에 대한 청산에 대한 위험 요소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뭐 가져가는 것보다도 우선 좀 추후에 어떤 시장을 좀 바라보는 좀 이 중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증시 봤을 때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상승에서도 이 경제 지표에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약간 변동성을 좀 자극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어느 때만큼 또 중요해진 시기가 왔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을 예상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이버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727억 원, YOY 대비해서는 26% 상승하면서 일단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봤을 때 전 분기, 전 부문 전반적으로 호조를 좀 나타냈거든요. 차장님, 그러면 호실적을 일단 공개를 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와 함께 통곡의 장벽으로 좀 불리고 있는 네이버, 오늘장 안에서는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네이버의 그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사상 최고 또 매출이라기보다도 그 전 사업 부분과 대부분의 그 고른 성장이 가장 크고 지금 중요한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이 클라우드 쪽이죠. 이 클라우드 매출이 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 이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상황이 바로 이제 뭐 클라우드 쪽에서의 그 전에 그 알파벳이었죠. 알파벳이 실적 공개를 했을 때 클라우드 매출이 좀 부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이 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아웃퍼폼 하는 부분이 언제 되냐, 좀 너무 늦어지지 않냐. 라는 우려감이 이제 AI 쪽에서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떨어뜨렸었고 우리나라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하락세를 좀 이끈 요인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도 이제 이 AI 쪽 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매출 쪽에서의 이 실적이 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오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네이버 쪽 역시 이 플레이스 광고나 이 검색 광고 쪽에서도 이 본업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상화를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커머스죠. 이 커머스 쪽도 좋았죠. 지금 네이버의 이 이커머스 쪽 사업 부분 같은 경우가 중국 기업들과도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 네이버의 어떤 이커머스 쪽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카카오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 그런 대표 쪽에서의 어떤 약간의 좀 범죄적인 그런 이슈도 좀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카카오의 주가를 좀 짓누르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SM 이 중심으로 이제 콘텐츠 부분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네이버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선 카카오가 어떤 네이버보다는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는 기업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이 좀 약간의 좀 평준화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 네이버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도 이 AI 상품 쪽에서 실적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AI 쪽에서의 이 카카오가 그 전에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약간 소강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카카오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그래도 높게 평가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주도하는 정책이나 이쪽 이런 부분이 카카오가 노력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나 이런 분을 예외라 치더라도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서의 또 포트에서 그런 그 어떤 이 신규 편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는 네이버가 좀 들어가기에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 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뭐 메타나 여러 이제 기업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적으로 좀 좋아져야 주가의 우상향 방향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네이버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본업도 정상화로 돌아왔고요. 더불어서 클라우드 쪽의 실적이 좀 잘 지켰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실적은 잘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좀 따라가는 형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는 쪽을 좀 살펴봤을 때는 게임이나 엔터 그리고 조선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게임 엔터는 저가 매력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함께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4일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에 미국 기술주의 약세가 조금 크게 미친 영향을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반도체 주식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 전날의 상승분 일부를 또 반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관련 업종들 약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최근 잇따라 전기차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던 여파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달리 밸류업 경책의 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금융주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도 개별 이슈를 포함으로 해서 또 셀트리온의 사상 최대 실적을 힘입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상승세에 훈풍이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훈풍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 지금 위로 올라온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81% 꽤나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59선, 지금 760선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96%, 2% 가까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우리바이오까지 이렇게 10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폭염 속 휴가철을 맞이해서 유동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판매량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초창기 때처럼 지금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CEO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진단 키트 매출은 전월 대비해서 132%나 늘어났고 또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전월 대비 833%나 증가하면서 이 품귀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업계에는 지금 현재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판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제조사들이 재고가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도 코로나19 관련주들 이렇게 상단에 계속해서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휴마시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블룸, 엠텍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기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리고 독감과 함께 또 동시 진단이 가능한 그런 키트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유럽의 체외 진단 선두 기업인 엘리텍그룹과 이 분자 진단 제품의 전 세계 판매를 위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밤에 일라이릴리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상승을 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와 또 비만 치료제 매출이 이 증가가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관련주들 지금 이렇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관련주가 바로 펩트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이 당뇨병 관련 학회에서 이 빅파마, 한마디로 대형 제약사와 또 당뇨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기초 수출 계약의 기본 조건을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펩트론이 큰 제약회사와 이 새로운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수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일라일리가 이렇게 호실적으로 올리자 함께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분쟁에 관련돼서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에 이 새 정부와 이란 경제에 이 파괴적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 운송주, 흥하해운 이렇게 인기 검색어 올라왔고요. 석유주, 한국석유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 이슈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는데요. 일단 세계적인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SNS를 통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을 암시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팬들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지금 언론 쪽에서 들썩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 영향력이 굉장히 큰 팝스타인데 특히나 젊은 층에서 영향력이 큰데 이 민주당 연합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게 이 바로 젊은 층의 득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5세대 고대역 메모리 표기인 이 HBM3E 8단과 12단의 엔비디아 소비 점유율이 85%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그 관련 종목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8단, 12단 제품 현재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31일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3E 8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내에 양산을 해서 공급을 본격화하고 12단 제품도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메모리 업체 중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는 9월에 대만에서 열리는 세미타이콘에 참석해서 인공지능 메모리 기술을 소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TSMC의 본토에서 하는 만큼 또 양사 협업에 관련된 이 내용이 계속해서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6분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그래도 탄력성 있게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1.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양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을 보자면 미국발 훈풍을 타고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전기, 전자 쪽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주도주가 돌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진단키트주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네이버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원래 장 출발했을 땐 4%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대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상황 살펴보면 2원 90전 하락을 좀 하게 되면서 1,374원 30전에 오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출발도 오늘 상승폭 좀 키우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공간 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선 개인 쪽에서의 그 매수세가 지금 시가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효과를 그대로 좀 받고 있죠.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시가총의 1,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지금 이제 시장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IT 섹터가 좀 주목할 만하지만 오랜만에 좀 기계업종에 대한 기업들이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섹터별로 보면은 오히려 IT보다는 이 기계 섹터에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수산중공업, 한신기계,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 기계업종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가장 큰데 특히 이제 이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가 지금 4.96%, 5% 가까이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상승 여력을 좀 계속 갖고 간다는 점은 좀 시장에서의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그동안에 좀 그 차익실현에 많이 노출이 되었었던 이 전력 관련주, 이 LS 엘렉트릭 그리고 H현대 엘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맥을 붙였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좋죠. LS 엘렉트릭이 지금 현재 5.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HD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9%의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전력, 이 변압기 이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한번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됐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변압기나 전력 케이블, 이거 하나 이 송전선 쪽에서의 이 또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미국 정부가 이 IRA,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걸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시 한번 좀 이 트럼프보다는 이 민주당 쪽에서의 그 승기가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신재생 에너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변압기와 또 전력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AI 쪽에서의 시작된 전력 난에 의한 주가가 그 트리거가 됐었죠. 주가 많이 좀 올라갔었는데 AI 쪽에서의 기업들과 엔비디아에 대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종목 하나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많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주가 상승하면서 AI 쪽에서의 그 산업에 대한 사실 긍정적인 뷰가 일어났을 때도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IT,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요하지만 이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쪽 그리고 그동안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던 전력 관련 기기 쪽도 전선 쪽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잘 가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단에서 덜어내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담아가는 걸 보면 지주사나 아니면 방산 쪽을 조금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면 게임이나 엔터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조선까지 담아가는데요. 덜어내는 쪽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덜어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좀 굵직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덜어냅니다. 기관 쪽 순매도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이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덜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 살까, 바이오 살까 고민한다면 바이오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데 반도체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이번 주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소급장 패턴 이제 개인 쪽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저가에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약간 좀 덜어내는 모습을 나타내시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뷰가 이제 반도체 AI 쪽에서의 뷰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봤을 때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던
이 두 종목들에 대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컸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물량이 여러 이제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 전 단순 차익에 대한 물량을 덜어낸 걸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이제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물론 바이오 쪽과 이 헬스케어 뭐 관련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겠지만, 항상 포트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이제 길게 가면은 이제 그 뭐 현대차나 이런 대형주들을 포트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러면 저는 이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AI 쪽에서의 어떤 산업 전망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을 때는 저평가나 이런 부분 논하기는 뭐하고, 다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 실적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좀 싸게 산다는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AI 쪽에서의 우려는 결국 이제 최종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AI 산업에 대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어떤 이거는 뭐 산업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는 어떤 지금 살아가면서 AI 쪽에서의 연결되는 부분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최종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주가는 당겼는데,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AI 쪽은 대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저가에 잡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전략까지 좀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은 미국발 훈풍을 받아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이렇게 3개국 정상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회담을 15일에 재개하자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이 좀 촉구되고 있는데 카타르 도하 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마라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맞춰서 오늘 빨간색 넥타이 메고 주셨네요. 네, 오늘 시장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네. 월요일에 폭락 나온 이후에 종목별로 음봉을 다 메운 종목도 있고 네. 아니면 아직 못 메우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 음봉 안에 머물러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은 음봉 이상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이 투톱이 좀 잘 간다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됐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IT 투톱의 이제 반등력이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제 올라옴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만의 수급으로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동반이 되어 올라오는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사들이면서 올라온 지수가 아니라 파생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지수의 반등 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오늘까지도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래로 쌓은 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혹은 주말 사이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대내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 증시는 또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 I2탑의 장 중후반까지의 반등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등세도 반등세지만 그 안의 내용, 그러니까 수급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날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매도 쪽에서 조금 더 투톱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기관이 좀 담고 있는 쪽 보면 네. 뭐 게임, 엔터, 그나마 좀 넓게 보면 조선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전에 피팅밸브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오늘 네. 테마단에서도 좀 상단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조선도 뭐 슈퍼사이클 돌아가고 있다 뭐 이야기 호재는 나오고 있지만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피팅밸브 오늘 좀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 올라타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조선 기자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총 상단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대장주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던 방산 쪽도 수주 잔고 좋고 수출 데이터 좋고 뭐 단가 좋고 실적 좋고 다 좋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 다른 섹터를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섹터에서 영역을 확장을 해서 부자재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로 본다라고 하면 소부장과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제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가는 쪽은 계속 가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을 볼 것이 아니라 영역을 확장했을 때 기자재 쪽을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당시에 이제 피팅밸브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마적으로도 엮일 수 있다. 대왕고래 테마하고도 엮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피팅밸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뭐 지금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들을 믿을 수는 없거든요. 언제든지 이제 항상 우리에게 좀 배신감을 안겼었던 쪽이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서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가장 먼저 반응이 되는 게 또 유가죠. 유가가 또 오르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피팅밸브류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적으로 엮여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냥 테마만 본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느냐? 본업에서도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지금 피팅밸브류 본업, 조선 아니면 어떤 이제 이 화력 발전소 같은 이런 쪽에서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피팅밸브류를 포함한 조선 기자재는 충분히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업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소부장 이야기 좀 해주셔서 살짝 짧게만 함께 질문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랑 정부가 일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래 26년 계획하다가 1년 앞당겨서 25년에 뭐 착공한다, 첫 삽을 뜬다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장비가 깔리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부장 지금부터 봐도 좋은 자리일까요? 가격 메리트도 좀 있잖아요.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오늘 앵커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월요일 날에 장대 음봉을 모두 감싸주는 종목이냐 그렇지 못한 종목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선별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지금 현재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싸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누가 더 빨리 반등을 해줄 거냐. 그럼 그 반등을 빨리 해주는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을 월요일 날의 음봉을 모두 메꾼 종목에서 더 찾아야 우위에 좀 서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관심도는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혹은 이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 PSK 지금 다 봐도 되지만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오늘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된 것이 아니라 금요일 오늘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면 이번 주에 주봉 캔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주봉 캔들상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만약에 또 몸통이 길어지게 되면 다음 주에 불편함이 올 수 있거든요. 아,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투심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소부장주들은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캔들 오늘 종가 형성하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월요일 날 있었던 음봉을 메꾸는 종목들, 이 위로 올라서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SKC, 한화솔루션, 이수페타시스, 에코프로, 머티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도 좀 보이는데 네. 어떤 종목 추가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반도체보다는 하나솔루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CS 윈드 실적이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죠. 엄청 잘 네, 나왔죠. 맞아요. 아니 여기저기서 공사 지연됐다라고 하고 지금 단가도 안 맞아서 시공 못한다라고 한 게 엊그제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올해 상반기 내내 주가가 빠졌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왜 잘 나왔는지 봤더니 일단 유럽에서 하부 구조물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이 이번 2분기에 이제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좋았는데 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연속성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했었을 때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풍력 쪽에서. 그러면 태양광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풍력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도 충분히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 어느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가장 먼저 안정적인 건 하나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들 저는 쫓아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리셉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확 내려앉았어요. 여러분들 요새 뭐 해리슨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특히나 트럼프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던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아래 공포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에는 또다시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메인 뉴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트럼프보다도 해리슨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해줄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보다 하나솔루션은 이 정도 가격의 조정 그리고 이제 기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 고민을 좀 이번 주에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장을 좀 장식했던 게 아래의 공포였다면 다음 주엔 다시 한번 대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9월 10일에 첫 TV 토론을 하겠다라는 기사도 보도됐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진테크, 리노공업, 카이문스 테크놀로지, PSK 그리고 셀바스 AI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리노공업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의 음봉을 모두 감싸는 양봉. 그게 이제 나타난 쪽이 반도체 내에서도 이 테스트 소켓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대장 기업이 지금 리노공업이고 이 리노공업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 ISC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1차 매수 충분히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8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애플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점유율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혹은 엔비디아로부터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그 칩을 테스트할 소켓은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은 굉장히 부당했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분야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영업이익률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사실 20% 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더 영업이익률은 낮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적게 잡으면 30%, 높게 잡으면 4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여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이쪽에서는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의 테스트 소켓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테스트 소켓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또 많이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가져야 되는 반도체 부품사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소켓은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실적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요거 먼저 전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기사 보도된 거 봤을 때는 서울시 그린벨트 12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라는 소식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도 신원 종합 개발 살펴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호 정도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관련주들 움직임 있으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상단에는 반도체 소부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잠시 나눠봤었는데요. 월요일에 있었던 음봉을 메꾸는 종목들 위주로 혹은 올라서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그나마 매수하는 쪽을 좀 찾아보자면 게임 엔터 쪽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었던 오늘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괜찮게 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테마 보면 좋을까요? 오늘 아마 많은 기대감을 조금 내포했는데 실망스러운 쪽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게임일까요? 게임이라서 네. 제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나서 넷마블의 실적이 나왔죠. 네. 넷마블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넥슨 게임즈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넷마블도 그러면 박스권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지금 막상 또 장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또 K증시다라고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하락이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7% 정도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이 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넷마블이라고 하는 기업에 관심 있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의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다음 주 초에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어차피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쭉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게임 아니면 본인한테 더 재미를 주는, 흥미를 주는 게임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넷마블의 이번 실적은 저는 단기성이 아니라 조금은 더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게임주들의 반란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긴 게임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NC소프트도 지금 TL이라고 하는 게임 테스트가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최근에 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말 탄탄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속도가 안 붙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C소프트처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좋으나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수급의 연속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매매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컴투스도 오랜만에 정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작에 대한 부재는 있지만 이 기업에서 좀 머리를 나름대로 썼죠. 우리 지금 현금 많다. 우리 유보율 많으니까 주주환원 정책 하반기에 조금 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 또 시장에서는 이 게임주 안에 NC소프트와 지금 이제 컴투스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좋고요. 여기에 이제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일정이 8월 말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기업이 바로 이제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도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일정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이제 확답을 했죠.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면 붉은 사막에 대한 런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을 법했던 뉴스인데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게임주 안에서 옥석을 가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여전히 지금은요. 대형주 단에서는 크래프톤이 가장 위에 있을 것 같고 중소형 단에서는 넥슨 게임즈가 굉장히 좋은 탄력성을 좀 보이고 있는 섹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본부장님, 게임이랑 엔터 같이 묶어서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엔터는 뭐 최근 기사 보면 또 아티스트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기관은 그래도 하이브를 좀 담아가고 있거든요. 가격 메리트는 이쪽도 있는데 하반기에 그럼 엔터주의 시각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불확실성이 낮은 쪽을 좀 봐야 된다면 하이브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큐브 엔터도 콘서트에서 또 노이즈가 한번 있었고요. YG 엔터는 지금 당장에 노이즈는 없는데 뭔가 돈을 벌어들일 아티스트가 부재하죠. 부재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결국엔 지금 JYP 엔터 지금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엔터주를 보신다면 JYP 엔터를 보는 게 맞다. 대신에 이들이 정말 과거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때만큼 올해 좀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반발세만 노려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가 전환이 돼서 그때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만한 지금의 업황 환경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엔터사에 대한 관심은 갖되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쪽을 보는 게 맞고 또 그쪽을 보시더라도 짧게 뭐 10에서 15%의 혹은 20%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매매로서는 적합하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예전처럼 다시 한번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은 갖되 불확실성이 좀 적은 종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을 공략하신다면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시죠. 먼저 해운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 함께 보시면요. 현대글로비스가 2.6%로 가장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진 전반적으로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랑 가장 최근 들어서 연관성이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해에서 미국 구축함과 상선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발표될 텐데요. 오늘도 이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흐름이 일단 꺾였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선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흐름 함께 보시면요. 오늘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함께 좀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만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쪽이 조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도주로 조금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국내 조선사들이 7월에 글로벌 조선 수주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호재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엉덩이 무겁게 이쪽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라운드 승부주 오민 전문가님이 한화오션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중 갈등 시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또 조선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후판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선주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31,0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증시가 약할 때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PBM의 진펜트라가 모두 다 등재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봤을 때 분기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8,700억 원 넘게 숫자를 찍기도 했습니다. 합병 이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좀 더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뷰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게임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물론 8월 말쯤 이제 게임스컴 이벤트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또 게임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시프트업을 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탑픽으로 펄어비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1.9% 상승하면서 4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서울 그린벨트가 12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는 이슈로 주목되는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독감 동시진단 키트를 제조하고 있는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00선에서 출발했고 코스닥도 반등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게임 살펴봤습니다. 신작과 실적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